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로짓 회귀분석 실습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짓 회귀분석 이론 내용을 배웠고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에 앞서서 데이터를 소개하고 또 문제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에 대한 소개입니다. 로짓 회귀분석에서 사용하게 될 데이터는 어떤 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의 케이스는 모두 1000명이 있고요. 변수는 7개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회사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이 1000명이 모두 채용이 되진 않았겠죠. 어떤 지원자는 채용이 됐을 것이고 어떤 지원자는 채용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 채용 결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또한 독립 변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원자가 채용이 됐는지 여부가 바로 종속 변수가 되겠죠. 자, 변수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먼저 id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id는 지원자에 대한 식별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id 변수는 사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고 그 케이스가 다른 케이스와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result라는 이름의 변수가 바로 채용이 됐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그러한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dependent variable이 되겠고요. 그래서 1로 표시됐으면 그 지원자는 채용이 되었다는 뜻이고 0으로 표시가 됐다면 해당 지원자는 채용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수로 GPA가 있는데 이것은 대학 시절의 성적, 즉 평점이 되겠죠. 보통 4.3 만점 이렇게 되기도 하고 4.5 만점으로 되기도 하는데 어쨌건 GPA는 대학 성적 평점이다. 그리고 테스트라는 변수는 필기시험 점수가 되겠습니다. 지원자들이 어떤 필기시험에 응시했는데 그 지원자별로 필기시험 점수가 테스트라는 변수의 측정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랭킹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는 지원자의 출신 대학을 서열을 매긴 그런 변수입니다. 그래서 5점 척도로 서열이 매겨져 있고 5점에 가까울수록 높은 서열 출신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셀프라는 것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점수이고요. 이것은 10점 만점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턴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자, GPA다, 테스트다, 랭킹이다, 셀프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실수형 척도, 그러니까 RStudi오에서는 뉴메릭 척도로 혹은 인티저 척도로 이렇게 척도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인턴이라는 변수는 대학 시절에 인턴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미 변수죠. 그래서 이건 더미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1은 인턴 경험이 있다. 0은 인턴 경험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럼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서 실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텐데 데이터 프레임은 employee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 결칙치 NA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서머리 함수를 우리가 써보면 되겠죠. 그래서 서머리 함수를 쓰게 되면 특정 변수별로 결칙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테이블 함수를 통해서 is.na 테이블 함수 안에 is.na 함수를 같이 써가지고 결칙치를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상 범주형 척도. 자,
앞에 보시면 자, 내용상 범주형 척도는 어떤 게 범주형 척도가 될까요? 예를 들면 랭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 2, 3, 4, 5점으로 측정이 되어서 어떤 정수형 척도, 인티저, 정수형 척도나 실수형 척도, 뉴메릭 이렇게 척도가 나올 텐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범주죠. 그러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결과가 5개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범주형 척도, 굳이 이걸 범주형 척도로 바꾸지 않더라도 내용상으로는 범주형 척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셀프 변수도 어떻습니까? 자기소개서 점수가 1점부터 10점까지 10개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셀프 변수 역시도 어떻게 보면 범주형 척도라고 볼 수 있겠고 더미 변수인 인턴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1, 0 두 개의 범주로 나뉘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빈도수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의 척도를 또한 확인해 볼 텐데 이 두 개는 사실상 거의 연이어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계량형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GPA, 테스트, 랭킹, 셀프 어쨌건 랭킹이나 셀프가 내용상으로는 범주형 척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명목적으로는 지금 계량형 변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량형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했던 표본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3 표본의 표준 편차 이걸 기준으로 이상치 그러면 우리가 UL 값이 표본 평균 플러스 3 곱하기 표본의 표준 편차고 LL 값은 표본 평균 빼기 3 곱하기 표본의 표준 편차 이게 LL 값이죠. UL 값을 벗어나는 상한을 벗어나는 것이나 LL 값을 벗어나는 하한을 벗어나는 값은 우리가 이상치로 파악을 해서 이것들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데이터에 대한 검토 우리가 배웠던 용어는 EDA였었죠. EDA와 전처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풀어볼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종속 변수인 리절트와 독립 변수로서 4개, GPA, 테스트, 랭킹, 셀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후에 상관관계에 기반하여 4개의 연구과서를 수립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리절트 같은 경우는 0, 1로 측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랭킹이나 셀프 같은 경우도 조금 애매한 범주형 척도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쨌건 이 자체가 그러니까 명목적인 척도 자체가 뉴메릭이거나 인티저로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명시적인 척도 자체가 뉴메릭이거나 인티저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썼던 코어점 테스트 함수를 통해서 상관 분석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관계수 추정치, 피어슨 상관계수 추정치가 유의한지 여부를 봤고 두 번째, 그 피어슨 상관계수 추정치의 부호의 방향을 보고 우리가 가설을 수립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내장함수라고 볼 수 있는 내장함수인 GLM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LM 함수를 썼는데 로짓 회귀 분석에서는 GLM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로짓 회귀식 로짓 1을 우리가 수립한 후에 아웃라이어 테스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상치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그 확인된 이상치의 ID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 문제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먼저 glm 함수를 통해서 logit1이라는 로짓 회기식을 만들고 정의해주고 그리고 나서 아웃라이어 테스트를 통해서 이상치를 식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웃라이어 테스트 함수를 통해서 이상치를 식별하게 되면 rstudent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student라는 거는 t통계량, tstudent 할 때 우리가 배웠던 혹은 들어봤던 그런 용어인데 rstudent는 뭐냐면 residual이 뭡니까?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에서 배웠던 잔차 값이죠. 잔차. 그러니까 yi 빼기 yi 해시 잔차 residual이죠. 그것을 잔차들의 SD, Standard Deviation, 표준 편차로 나누어준 것이 rstudent 값이 됩니다. 그런데 요 rstudent 값이 t 분포를 띠게 됩니다. 자, t 분포라는 거는 좌우 대칭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 자유도가 커지면 표준 정규 분포 Z, G 이것에 수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rstudent 값이 얼마가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역시 p-value를 구할 수 있는데 rstudent 값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의 바깥쪽 넓이가 p-value가 될 거고 rstudent 값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의 바깥쪽 넓이가 p-value가 될 겁니다. 그러면 rstudent의 절대값이 커진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커지거나 왼쪽으로 커지거나 오른쪽으로 멀어지거나 왼쪽으로 멀어지거나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게 되면 사실은 2 곱하기 p-value가 도출이 될 거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2알파 요것과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유의하면 그 케이스는 우리가 이상치로 판정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3. 문제 3은 문제 2에서 확인된 이상치를 제거한 후 로짓 회기식 로짓1을 재추정한 결과를 토대로 가설의 검정 결과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해보면 예를 들면 이상치가 id가 뭐 66이 이상치다. 그러면 이것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제거해 줄 때는 우리가 디플라이어 패키지에 있는 필터 함수를 통해서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거해 주게 되면 원래의 데이터 소스, 즉 인플로이 데이터 프레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 2에서 수립했던 로짓1을 재수립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재수립하고 로짓1은 glm 함수를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에서도 가설 검정할 때 추정 결과는 서머리 함수를 썼었죠. 마찬가지로 로짓 회귀 분석에서도 서머리 함수, 이 서머리 함수를 통해서 서머리 로짓 1 이렇게 하면 추정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로짓 회귀계수 추정치의 부호의 방향과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토하게 되면 문제 1번에서 수립했던 4개의 가설을 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문제 4번은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는 건데요.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호즈럼 점 테스트 함수와 슈도 알스키 함수를 두 가지를 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방법에 따르면 호즈램 테스트 결과는 어떻게 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야만 모형이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호즈머 림쇼 테스트 그 말입니다. 호즈머 림쇼를 줄여서 여기서는 호즈램 점 테스트라는 함수를 쓰게 되고요.
슈도 알스퀘어는 뭐 너겔커크나 콕스 앤 스넬 이런 두 가지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슈도라는 건 유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슈도 알스퀘어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이 적합한 거죠. 그러나 호스머 림쇼 테스트처럼 통계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이 값이 얼마나 1에 가까운지만 확인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4에서는 요 두 개의 함수를 통해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해 볼 거고, 이걸 위해서는 이 두 개가 각각 우리가 새로 실행해 보는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실렉션 패키지와 DSC 툴스 패키지, 이 두 가지 패키지를 먼저 인스톨하고 라이브러리로 불러온 다음에 각각의 함수를 실행해야 됩니다. 자, 문제 5는 새로운 독립변수로 인턴이라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턴은 측정값이 0이면 인턴 경험이 없다, 1이면 인턴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새로운 독립변수 인턴과 관련된 가설을 수립하고, 자, 그러면 요것도 우리가 상관 분석을 할 거예요. 코어점 테스트 함수를 통해서 상관 분석을 해서 요 인턴과 종속변수가 리절트였었죠. 이거 간에 피어슨 상관계수 추정치가 부호가 어떻게 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확인할 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인턴은 더미 변수고 더미 변수는 척도가 뉴메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메릭이 아닌데 어떻게 상관 분석할 수 있냐? 명시적으로 인턴이라는 변수의 척도가 뉴메릭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범주형이지만 명시적으로 뉴메릭이거나 인티저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코어점 테스트 함수를 통해서 상관 분석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 1번에서 4개의 연구가설을 수립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피어슨 상관계수 추정치의 부호의 방향과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고 5번째 가설을 수립하고, 그리고 인턴을 추가한 새로운 로짓 회기식 로짓 2를 수립하라 라는 것이 5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GLM 함수를 통해서 로짓 2 모델을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6은 로짓 2에서 확인된 이상치를 제거한 후,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썼던 아웃라이어 테스트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도출된 R 스튜던트와 그것에 따른 P밸류가 도출되니까 이 P밸류와 우리가 또 알파를 비교할 수 있는데, 이 유의하면 결국은 그 해당된 케이스를 제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때 아웃라이어 테스트 통해서 도출되는 번호가 있어요. 예를 들면 66, 240 이런 번호가 있는데, 이런 번호는 아이디가 아니라 우리가 뷰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제일 끝에 있는 번호들이, 디폴트 번호들이 있죠. 그죠? 그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 번호를. 마치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에서 플롯 함수를 써가지고 요러한 케이스를 제거해주면 다중회귀 분석의 전제 조건이 등분산성, 선형성, 정규성 등등등 이런 어떤 전제 조건들이 조금 개선된다라는 걸 배웠었죠. 그때도 케이스 번호 혹은 아이디 번호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 그 디폴트로 처음 있는 왼쪽에 있는 그 번호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이미 우리가 문제 3에서 케이스를 제거했죠. 이상치 케이스를. 그럼 제거했으면 예를 들면 문제 6에서 이상치를
확인했는데 240이다. 그러면 이건 케이스 번호로는 230, 241이 되겠죠. 하나가 지워졌으니까. 이렇게 그 부분을 혼동하면은 엉뚱한 케이스를 우리가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상치를 제거하고 로짓 회기식 로짓 1과 로짓 2를 다시 수립해야 돼요. 앞서도 문제 3에서 케이스가 제거됐기 때문에 인플로이 데이터 프레임이 사실은 업데이트가 된 거죠.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로짓 1과 로짓 2도 업데이트된 인플로이 데이터 프레임에 근거해서 다시 재수립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 문제 7번은 인턴 변수를 추가하는 것의 근거를 설명하고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에서도 새로운 독립 변수를 추가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정을 했었습니다. 두 가지 기준은 수정된 R스퀘어가 증가하고 R스퀘어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노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었는데 로짓 회귀 분석에서도 같은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형 적합도 지표 중에 마이너스 2LL이 있죠. 이것이 작아질수록 로짓 회귀식의 설명력이 혹은 모형 적합도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LL이 변화량, 즉 로짓 1보다 로짓 2에서 마이너스 2LL이 줄어들긴 할 텐데 그 줄어든 정도가 정말 설명력을 높일 정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량인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LL의 변화량은 카이 스퀘어, 카이 제곱 분포를 그리고 카이 제곱 분포는 뭐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카이 스퀘어 값, 즉 마이너스 2LL 값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것의 바깥쪽 넓이가 P밸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 P밸류와 알파를 비교해서 P밸류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 인턴 변수를 추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로짓 1 회귀식보다 로짓 2 회귀식의 설명력이, 적합도가 더 높다,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마이너스 2LL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로짓 2를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 로짓 2의 근거에서 가설을 H1부터 H2번엔 5까지 5개의 가설을 재검정 혹은 새롭게 검정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8번은 호즈램 테스트 함수와 그러니까 호즈머 림쇼 테스트를 이 함수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두 개의 슈도 R스퀘어 값은 슈도 R스퀘어 함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로짓 2에 대해서 모형 적합도를 두 개의 함수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은 히트 레이셔를 구하는 거예요. 자, 히트 레이셔. 자, 히트 레이셔는 우리가 구하는 건 애큐러시라는 성과 지표 값으로 구할 거고, 요 애큐러시 값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머신러닝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히트 레이셔는 뭡니까? 예를 들면은 자, 요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교차표예요. 교차표. 자, 교차표에서 실제값 yi 실제값이 있고 여기 예측값이 있다. 그러면 실제 0, 실제 1, 예측 0, 예측 1. 예를 들면은 원래 0인데 예측도 0으로 한 게 100개 있었다. 원래 1인데 예측도 1로 정확하게 된 게 50개다. 근데 원래 1인데 예측은 0으로 잘못된 게 10개 있다. 원래 0인데 1로 잘못 예측된 게 40개가 있다. 라고 하면
전체 200개 중에 요 대각선에 있는 요 부분 150개만 정확하게 예측이 된 거죠. 0은 0으로 1은 1로. 그러면 요 값 0.75가 accuracy라는 값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히트 레이셔가 됩니다. 히트 레이셔. 그래서 이것은 이 로짓 회기식 로짓 2의 예측 정확도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러한 지표겠죠. 당연히 히트 레이셔가 높을수록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10번에서는 아래와 같은 새로운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예측하시오 라는 겁니다. 자, 새로운 지원자가 아이디는 1001번이고 GPA는 3.58, 필기시험 점수는 110점, 이 지원자의 출신 대학 서열 점수는 3점, 자기소개서 점수는 9점, 인턴을 해본 거죠. 자, 이러한 스펙을 갖고 있는 지원자가 합격할지 여부를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회귀 분석의 목적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거나 예측이죠. 로짓 회귀 분석도 마찬가지죠. 인과관계를 확인하거나 혹은 예측입니다. 특히 예측은 머신러닝 쪽에서 굉장히 많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런 방향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 10번에서는 1001번째 지원자의 스펙을 보고 리절트가 0이 될지 1이 될지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구한 값 yi hat 요 값을 우리가 로짓 밸류라고 했었죠. 로짓 밸류. 요것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거고 요걸 우리가 확률 값으로 바꿔주고 확률 값이 0.5를 기준으로 0.5보다 작으면 0,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작으면 0, 크거나 같으면 1로 분류를 해주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게 최종적인 예측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스펙이 있는 사람을 로짓2 모델에 적용했을 때 이 사람의 종속 변수 예측값이 0이 될지 1이 될지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확률값을 기준으로는 0.5가 컷오프 밸류인데 yi hat 로짓 밸류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음수 0보다 작으면 0, 양수면 1, 혹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 이렇게 되겠죠. 뭐 요거는 이론 부분에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니까 좀 헷갈리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상으로 로짓 회귀 분석을 위한 실습 데이터를 소개했고 또 10개의 실습 문제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로짓 회귀 분석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